안녕하세요. 저 벤틀리 시스템즈의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서민아입니다. 삭스 이번에 5월 달에 새로운 릴리즈가 나왔는데요.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뷰를 한번 보시면요. 포스트 프로세싱에서요. RH 조인트 디자인이 업데이트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RHS는 기존에는 튜블러 형상의 이제 할로우 섹션만 포스트 프로세싱이 됐다면은 여기서는 레탱귤러 형상의 할로우 섹션도 포스트 프로세싱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풀CD에서 업데이트가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조인트 메쉬 기능인데요. 조인트 메쉬에서 GUI 기능을 저희가 업데이트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디커미셔닝에 대한 GUI에서 디커미셔닝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모델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콜랩스 뷰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플라스틱 해석을 한 후에 페일리어 모드를 2D에서 확인을 하셔야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3D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싹스와 팻 인테그레이션도 좀 더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조 해석 솔버 부분인데요. 틀을 어떻게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API 4F에 따라서 이제 윈드블룸으로 또 모드입니다. 또 이동 해석을 페이스 3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첫 번째로 조인트 매싱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메쉬를 모델링할 조인트를 선택하고 메쉬 인텐시티를 인풋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이제 메쉬를 진행을 했다면요. 지금은 화면의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메쉬에 대한 커넥션 부분에 대한 디테일 디자인을요. 직접 GUI로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쪽 화면과 같은 커넥션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서요. 직접 글로벌 해석 혹은 로컬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비디오 클립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게 메쉬가 들어갈 하나의 커넥션을 만들어 모델링 해놨고요. 조인트 기능에서 여기 조인트 메셔라고 탭이 있습니다. 이 메셔 탭을 클릭하시면 해당 커넥션 부분에 대한 조인트를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별도의 프리시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탭이 더 생기는 거고요. 이 탭에서 메시 디테일한 형상이 들어갈 플레임과 그에 대한 오프셋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고요. 지금 보이는 게 튜블러와 하나의 빔입니다. 아까 보셨던 와이드 프렌즈 부분이고요. 이런 하나의 평면을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에 무슨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디테일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면 뭐 아크 툴, 라인 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크 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다고. 이렇게 반지름을 인풋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기준점과 반지름을 인풋해 나가면서 이렇게 모델링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보시면 레디우스 같은 부분도 스타트 앵글, 어디가 스타팅 포인트인지, 스타팅 앵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인풋을 해주시면요. 직접 모델링이 되시고요.
러프하게 모델링을 해놓으시다면요. 화면의 위쪽에서 보시는 것이 자동으로 클릭을 해서 겹치는 부분은 바로바로 삭제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모델링 끝나셨으면요. 메쉬 조인트를 클릭하시면요. 삭스가 자동으로 이러한 메쉬를 만들어줍니다. 메쉬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트라이앵글러도 가능하시고요. 원하신다면 쿼드 타입의 메쉬도 직접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거셋 플레이트 부분도 기존 모델링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요. 메쉬의 기능을 이용해서요. 모델링을 해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게 이번에 추가된 조인트 메싱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드커미셔닝입니다. 드커미셔닝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의 드커미셔닝 페이스에 따라서 구조물을 커팅해내고 다시 리프트 시키는데요. 이때 커팅할 때 커팅된 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커팅 후에 커팅된 단면의 CC점과 그 들을 올렸을 때의 포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비디오 클립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로드 탭 안에 로드 바이 엘리베이션이라는 탭을 새로 추가해 놨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요. 로드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셀프 웨이트 클릭을 하시고요. 보라색은 해제하겠습니다. 엘리베이션을 쭉 바꿔주시면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썸 오브 FG 폴스가 나오는데요. 얼마만큼을 잘랐을 때 단면, 남아있는 커팅된 단면의 스트럭처에 대한 하중은 어떻게 되는지, 자중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컷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요. 모델이 바로 잘라지는 건 아니고요. 커팅된 단면에 대해서 삭스가 자동으로 조인트 멤버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바로 조인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딜리트 기능을 이용해서요. 나머지 부분의 모든 스트럭처를 삭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리프트를 될 첫 번째 스트럭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부분에서도요. 이렇게 구조물을 잘라 놓으셨다면요. 조인트 탭 안에 기존에 있었던 기능인데요.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기능을 이용해서요. 구조물을 돌려서 그에 맞는 돌려진 스트럭처에 맞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돌리신 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로드에서 로드 바이 엘리베이션 인포메이션링 탭으로 가시고요. 여기서 다시 커팅된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 목적은요. 처음에 디커미셔닝 페이스를 나눌 때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업데이트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디테일 리포트라고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요. 이 커팅된 스트럭처에 대해서 각 엘리베이션은 글로벌 G인데요. 각 미터별 혹은 피트별로 지정하신 단위에 따라서 각각의 하중들, 스트럭처가 잘렸을 때의 개의 코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레ክ탱귤러 할로우 섹션에 대한 조인트 디자인입니다. 기존에는 파이프, 튜브 형상의 펀칭 시어 체크만 가능했는데요. 여기서 CIDECT라는 국제 파이핑 할로우 섹션 제조표라는 제조표에서 나온 포뮬러가 있는데요. 그 포뮬러를 따라서 이 펀칭 시어를 체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컨 오더 이펙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빔 엘리먼트의 레터럴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는 액션 코스에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면은 컴프레션을 받을 때 레터럴 스티프니스가 감소하고 텐션일 경우는 스티프니스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PD 혹은 PD2 옵션을 통해서 싱글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 세컨 오더 이펙트에 대한 부분을 구조 해석에 반영했는데요. 근방 업데이트를 통해서 풀 이터레이션을 통해서요. 키레타 이펙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ARC 36010의 시저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나온 다이렉트 어나리시스 부분을 완벽하게 따르셔서 구조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FreeCD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콜랩스 뷰라는 게 있습니다. 콜랩스 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싹스에서는 콜랩스라고 부르는데요. 플라스틱 해석입니다. 구조물의 로딩을 단계적으로 가하면서 로딩 스텝을 단계적으로 주면서요. 구조물이 어떻게 페일리어 될까라는 모드를 판단하는 건데요. 페일리어 모드를 판단하는 건데요. 기존에 좌측에서 보시는 듯이 2D에서만 이런 페일리어 모드를 체크가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프리시드 안에서 3D로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시면요. 로딩이 단계적으로 가해지고 있고요. 서서히 페일리어 되는 멤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페일리어로 가서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되고요. 3D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은 퍼티그 부분인데요. 이 퍼티그 부분에서도 디터미니스트 퍼티그가 혹은 스펙트럴 퍼티그가 혹은 타임스트리 퍼티그가 퍼티그 해석을 수행을 하시면요. 유저가 직접 특정 데미지 레이시오가 넘는 부분을 뽑아서 화면에 왼쪽에서 보시듯이 하나의 커넥션 부분, 필요색이 수행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GUI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게 인터랙티브 퍼티그라고 저희 기존에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구조물 하에서 보는 게 아니라서요.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듯이요. 전체 구조물 하에서 필요 체크된 커넥션을 싹스가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리디자인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절차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퍼티그는 퍼티그 해석을 수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퍼티그 인풋 파일을 만드실 때 익스트랙트 파일이라고 그래서요. 특정 데미지가 넘는 것을 별도로 뽑아서 파일로 만들어라. 그거를 GUI로 확인하겠다. 이런 기능이고요. 그 후에 이 익스트랙트 파일을요. 기존의 인터랙티브 퍼티그 모듈로 여는 게 아니라 프리시드로 엽니다. 그 다음에 각가지 정보를 확인하시고 조인트에 대한 재설계를 진행하는 겁니다. GUI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포스트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조인트 탭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임포트 퍼티그라는 탭이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퍼티그 ext 파일, fdg, tg ext 파일을 임포트를 하실 수 있고요. 임포트를 하시면 이렇게 퍼티그가 수행된 부분과 페일리어가 된 부분, 데미지 레이시오가 A 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커먼 부분은 아예 해석을 스킵된 부분이고요. 프로퍼티 탭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파티가 수정된 조인트, 빨간색은 페일류된 조인트, 이렇게 색깔별로 컬러 코드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의 조인트를 선택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요. 그거에 관련된 정보가 이 오른쪽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퍼티그 인풋, 퍼티그 리절트 탭이라는 탭이 두 가지 탭이 하단에 있는데요. 퍼티그 인풋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인풋을 했나, SN 커브, SCF 옵션 같은 것이고요. 퍼티그 리절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맥시멈 데미지, 그 데미지가 발생한 로케이션 등등의 정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D 뷰를 끄시면요. 이렇게 퍼티그 세팅된 부분은요. 그래도 3D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측에 보시면은 퍼티그 인풋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부재에 대한 시그니처를 바꾼다든지 혹은 SN 커브를 바꾸신다든지 세이프티 팩터를 바꾸신다든지 지금은 시그니처를 바꾸고 있는데요. 시그니처를 바꾸고 바로 퍼티그 리저트 탭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요. 그거에 맞게 퍼티그에 대한 퍼티그 데미지 레이저가 바로바로 재계산돼서 나옵니다. SN 커브도 마찬가지고요. 원하시는 SN 커브를 바꾸셔서 퍼티그 리저트 탭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SN 커브에 맞는 데미지 레이저가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터랙티브 퍼티그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고로 하나 더 보시면요. 여기 플롯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플롯 리포트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플롯이나 리포트 부분도 인터랙티브 퍼티그에서 따로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퍼티그 인풋 파일을 만드실 때 무언가를 명령어를 인풋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요. 자동으로 플롯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사이클에 대한 정보고요. 리포트 역시도요. 리포트 타입에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해당 조인트를 퍼티그 해석이 수행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요. 리포트 역시도 이 안에서 모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터랙티브 퍼티그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오토파이프와의 연동 해석 부분입니다. 오토파이프의 연동 해석은요. 로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싹스로 보시는 것 같이 구조해석 모델을 만들어 놓고요. 오토파이프로 보내서 오토파이프에서 오토파이프의 모델과 연동을 해서 다시 모델을 합치고요. 파이프 구조에서 파이프 랩을 모델링 하셔서요. 이거에 대한 스티프니스를 포함한 해석을 수행한 후에 다시 싹스로 가져오는가 로딩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요. 오토파이프에 대한 부분이고요. 파란색이 박스에 있는 부분이 싹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토파이프로 초기 모델을 만드셔서 싹스로 가져오시고 그 후에 세컨더리 스팁 파이프 렉을 디자인 해주시고요. 다시 오토파이프로 보내서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싹스로 가지고 들어와서 구조 해석 혹은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을 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가 연결되는 부분, 파이프가 닿는 부분에 대해서 로딩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인트를 로드를 제어하기 위해서요. 해당 부분을 모든 멤버를 하나하나 다 나누고 로드를 하나하나 제어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다음 부분은 삭스와 패스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삭스의 구조에서 패스트를 통한 타임리스 로딩을 서로 연동시켜서요.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리디자인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구조 해석 후에 포스트 프로세싱 후 결과값을 체크하기 위해서 포스트뷰 데이터베이스를 여시면요. 멤버 체크에 대한 부분은 그냥 한 번에 보실 수 있으셨는데요. 조인트 캠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캠 세팅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뭔가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조인트 캠 해석을 펀칭 제어를 체크를 할 때 넣어놨던 환경을 여기서 다시 인풋해주고 그 다음에 리브 조인트 캠을 통해서 해야지 제대로 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바로 리뷰 조이티캔 클릭하셔서요. 원하시는 값을 보시면 됩니다.